오늘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과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마지막 부분까지 꼼꼼하게 쭉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정이나 재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오늘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현대차가 장중에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기아도 마이너스 5%. 이것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게 금융주였어요. KB금융은 마이너스 9%까지 꽤 큰 낙폭을 보여줬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했다가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꽤 들어오면서 밑꼬리를 만들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내용과 수급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 상장사들 주가 재고 방안을 해마다 매번 공시를 해야 된다. 이제 의무화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담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 주주 환원 정책이나 상장사의 이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서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를 하는 회사에게 적극적으로 공시를 하고 그거를 또 잘 이행한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인센티브가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진 않고 문제는 뭐였냐면은 강제성이 없다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장사에게 굉장한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없다는 거죠. 이래서 알맹이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굳이 뭐 인센티브 안 받아도 되고 보니까 이걸 잘 이행한 회사들은 그 회사들을 모아서 ETF를 만들 생각도 있다. 이런 또 제안도 나왔거든요. 우리는 ETF 안 만들어도 되고 그런 인센티브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는 안 할게 해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에 맡기는 그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아직 엄청나게 세부적인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더 세부적인 가이드는 6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무조건 뭐 이번에 발표로 인해서 모든 게 확정이고 끝났어 이렇게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아직 그래도 첫 번째 단추를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조금은 아쉬웠다. 강제성이 빠졌다. 왜냐면 일본이 저 PBR 부양 정책이 좀 성공했던 게 강제성이 좀 강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자율성에 맡기는 형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차익 실현이 장중에 오전에 꽤 가파르게 나왔는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빠르게 실망하기는 조금 이른 게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과연 빠져나갔을까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저PBR 관련주들 2월 달에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급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재료가 나온 날 외국인의 포지션은 딱히 매도가 심하진 않아요. 매수한 것도 있고 매도한 것도 있고 왔다 갔다 좀 혼조세 흐름이 나왔거든요. 현대차는 오늘도 300억 정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반면에 기아차는 그만큼 매도가 나왔고요. 또 KB금융은 소폭 매수인데 하나금융지주는 또 매도고 일관성은 없으나 크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급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10억 매도야. 관망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의 수급은 최근에 수급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재료가 나온 날 외국인은 관망세였고 열심히 판 주체는 거의 기관이거나 개인의 매도 물량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수급은 외국인 1200억 가까이 순매수로 끝났거든요. 여기서 본다면은 삼성전자 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제외하면은 거의 보합권 내외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저 PBR 물론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가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아직 이 기대감을 완전히 내려놓기에는 수급적으로는 아직 좀 살아있다 기대감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배당락이 얼마 남지 않은 회사들이 꽤 있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금융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뭐 배당락 전후로 해서 차익 실현이나 내가 배당을 받을지 유무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 PBR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알테오젠을 좀 열심히 레포트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분석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하고 또 추가적으로 뭐 중국 쪽 뉴스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려 갭이 9%나 뜨고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는 아니고 23% 16만원 돌파를 하고 15만원대에 마감이 됐는데 벌써 시가총액이 8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15조 정말 30만원 찍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파르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 또 알테오젠이거든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준다면은 우리 예전에 한창 수급적인 거 이야기 많이 나왔을 때 다 쇼커버 배우셨죠. 공매도를 친 일부 세력들은 더 이상 손실이 더 막대하게 커지기 전에 손절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쇼커버 또는 반대 매매가 나올 경우는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쇼커버 또는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여전히
여전히 주가의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 커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도 거래대금이 1조 2천억 터졌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주로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이 볼 것 같고요. 추가적인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꽤 좋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번 주에 그래서 알테오젠이 양호한 흐름이 나와주면은 다른 바이오들도 한두 차례 또 순환매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유한양행 4% 전고점 부근 살짝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고, ABL 바이오 등등 이런 종목들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도 꽤 특징적이었고, 또 가벼운 종목들은 또 장중에 10% 20% 이상 급등이 나오는 것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그래서 바이오 내에서 또 추가적으로 어쨌든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같이 이번 주 중요하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굉장히 강한 주도주가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고체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점을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강하게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무려 거래대금이 5천억이 터져줬어요. 자, 이 정도면은 거의 주도주급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자, 여기 관련해서 같이 올라간 종목들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한농, 화성 정도 보이는 모습. 그러면 여기에서도 전고체 관련된 호재 뉴스도 있겠지만, 요즘에 2차전지 관련해서 LFP나 소재 쪽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아요. 최근에 너무 반도체만 랠리가 나왔는데, 엔비디아 최근에 급등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쉬어갈 때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던 2차전지나 LFP나 기타 등등 소재주들이 순환매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감이 조금 강해지면서 2차전지 쪽 종목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물론 대형주들은 지지부진합니다. 그 밑에 소재주 내에서도 몇 개 모멘텀이 붙은 LFP나 기타 전고체나 이쪽 테마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특징적이니까요.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면은 여기 내에서 기계적인 타점이나 차트 베이스로 접근을 하셔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알테오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오늘 특징적이었던 게 갑자기 에브리봇이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오늘 너무 갑작스럽게 하한가를 갔어요.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순식간에 하한가를 갔거든요. 뉴스를 찾아봐도 별다른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분봉을 보시면 거의 이렇게 첫 번째 하방 VI가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그냥 마이너스 한 17% 맞으면서 순식간에 하한가를 닫았습니다. 대응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빠르게 움직였는데, 이런 움직임 때문에 로봇주 투자하신 분들 조금 놀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종목들 가벼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또 내일도 혹시나 개파락이 세게 나와주면은 또 우리 야수의 형님들, 핫다 좋아하시는 형님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재밌는 관전 포인트 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양호하게 모습이 나왔던 게 몇몇 또 반도체 종목들은 일제히 오르진 않았어요. 그냥 좀 따로따로 차별화된 모습이 나와줬고, 이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장중에 살짝 전고점 신고가 터치해주고 길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줬고, 에이징 랜드 같은 종목도 오늘 또 신고가의 모습이 나와줬다. 근데 반도체가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게 엔비디아 이제 더 이상 오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교적 다른 쪽 섹터 2차전지 소재나 바이오 쪽 이쪽으로 조금 양호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반도체 쪽은 종목 내에서도 차별화, 아직까지 그냥 차트가 좀 괜찮은 애들 위주로만 잠깐 수급이 들어오는 정도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양호한 흐름이 나왔던 거는 이제 방산 정도가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좀 조정이 나와주면 신고가, 조정 이후에 신고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때도 조정 이후에 신고가, 조정 이후에 신고가. 지금 벌써 17만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20만원 또 돌파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또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세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현대 로템도 저번에 한번 고가 돌파를 하고 나서 오늘은 2%대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방산도 엄청나게 A급 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는 추세의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저번 주에 일정 체크를 했을 때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밸류업 프로그램 말고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거 있었죠. 거기에서는 6G랑 일부 AI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또 시작하자마자 6G 에이스테크 종목이 좋은 반등이 나와줬다. 장중 16% 급등이 나와줬고요. 가벼운 종목으로는 기가레인 이런 종목들도 장
장중에 한 10%대 상승까지 나와줬던 게 특징이다. 하지만 거래대금은 조금 약합니다. 주도 테마보다는 가볍게 그냥 이슈로 한두 차례 그냥 수급이 들어오는 정도 움직임이 나왔다.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오늘 현기차 빠졌는데 왜 올랐느냐? 성우 하이텍이 양호한 실적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시켰다. 별개의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은 좀 생각보다 좀 크게 터졌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서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나 눌림 이후에 또 어떻게 자동차 부품주들 차트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도 또 함께 다른 종목들, 다른 뭐 하시이나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도 함께 넣어놓고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이 정도면 오늘 시장 흐름들을 대부분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코스모 애들도 마찬가지, 캠트로스부터 나노 신소재, 제이오, 탑머티리얼, 그다음에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왔던 전고체 종목들까지 반도체 쪽에서 투자 심리가 조금 꺾이니까 이쪽 수급 계속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대장급의 종목 역시 알테오젠 언제 추세가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대기 매수세도 상당히 있는 듯 합니다. 그 외에도 알테오젠 형님이 이렇게 잘 움직여주니까 다른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도 우리도 기대감이 있다. 우리도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도 한두 차례 오를 수 있다는 거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저 PBR 종목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생각보다 강제성이 너무 없어서 실망 매물이 나왔으나 정작 중요한 건 외국인은 팔지 않았다가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기타, 방산, 6G, 자동차 부품 이런 종목 내에서 조금 순환매가 들어왔다. 그리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관련해서 재료들이 조금씩 이제 개별 종목들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 뭐 명확하게 뉴스가 나온 거는 많이는 없는데 일단 여기 뭐 4x4 이런 종목들도 거기에 지금 참가를 해서 또 어느 정도 기술을 선보인다 이런 뉴스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전고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여기 KTCS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시간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KT도 거기에 좀 참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좀 튀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이번 주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또 관련 종목들 눌림이나 길목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만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주를 시작하고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정을 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3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 재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나온 뉴스는 다우지수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엔비디아도 2조 달러 장중에 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요. 잠깐 뭐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지난 뉴스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갤럭시 링을 최초 공개한다고 해서 또 관련주는 또 갭 떴다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 자, 월요일입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제 시작이 되고 29일까지 그리고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를 했죠. 그 외에도 요거는 부동산 주담대 스트레스 DSR 본격 시행. 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에서는 인텔이 이제 100억 불 칩스법 지원금 발표를 하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도 어떻게 반도체 시장에서 이 셈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하이브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트위치 한국 서비스 종료일이고요. 실적 발표로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또 몇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화요일은 이렇게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크 저커버그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윤 대통령,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LG전자 뭐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만남이 있을 것 같은데, 뭐 LG전자 관련해서 뭐 우리 또 협업을 하는데도 LG전자가 또 오르진 않고 LG전자 관련된 조금만 또 다른 테마주들이 오르고 뭐 이런 식의 또 움직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좀 많으니까 가볍게 여러분들 정지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요일입니다. 요거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정부 드론 실증 도시 뭐 구축 사업 뭐 드론 관련된 뉴스도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재료가 뭐 짐펜트 미국 출시, 그다음에 MSCI 지수 재조정. 29일날 MSCI 조정하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 미리 올랐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것도
여기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다. 금요일은 여러분들 휴장이에요. 3일절에서 이번 주는 이제 목요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 SK 하이닉스 차세대 HBM 양산 시작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중요한 거는 3월달 일정이에요. 3월달 보시면은 다 정리한 거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정리를 많이 해놨거든요. 자, 여기에서 다양한 또 재료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양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부양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이 나오니까 거의 관련해서 그 전에 미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3월 4일날 초전도체 가장 중요한 거 요거 발표 있죠. 요거 보시는 분들도 이제 초전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중요한 거 또 선별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GTC 행사 여기서의 차세대 AI 발언 3월 18일날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CXL 또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하죠. 삼성전자 HBM CXL 관련 내용 발표를 3월 26일날 한다. 관련해서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어서 이때 또 CXL 관련주들 또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도 또 꼼꼼하게 또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3월 중으로 발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 또 참고해 볼 만한 거는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들도 있고, 내가 원래 투자하고 있는 섹터나 뭐 관련된 종목이 있다면은 참고하셔서 좀 더 기다려 본다던가 대응 전략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못 드린 몇 가지 이슈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자, 이런 내용도 있네요. 금과 원장 개미 투자자 만난다. 공매도 관련해서 직접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투자자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우리 또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를 개인 투자자 대표로 만나서 공매도 관련된 직접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3월 13일날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기 관련해서 2차전지가 움직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이슈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인간 같은 로봇 추가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빅테크 이제는 AI와 함께 휴머노이드 경쟁이 이제 심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로봇주들 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은 조금 횡보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또 로봇주들도 언제든지 또 움직일 수 있는 또 이런 재료들 이 올해 내내 계속 나올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주말간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일본 TSMC 없고 이제 일본 반도체 부활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구마모토 1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90조를 퍼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일본한테 뺏기지 않으려면은 우리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어떻게 좀 경쟁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최근에 일본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다. 미국과 굉장히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로 막 투자하고 그러면서 밀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포지션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되네요. 자,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의견이나 어떤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있으면 좋을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투자 전략, 기타 강의 등등 좀 더 디테일을 공부하고 싶다. 네이버에 주덕 아카데미 치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서 구독하시면 좀 더 그 외에 좀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